테슬라에 투자하기 시작한 2020년의 가격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거짓말이죠.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그 4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다른 누군가는 지금 투자를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시성이 더 확보된 시점에서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지난 4년간의 리서치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면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 투자를 다짐했을 때 최소 10년은 들고 간다라는 다짐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기에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빠르게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현금 창출을 가져와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테크피드 구독자분들은 옵티머스가 언제쯤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 가늠이 안 가시거나 대략 20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Dr. Know-it-all이라는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의 영상을 보고 생각이 조금 더 선명해져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에는 분명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버전 12를 공개한 FSD 자율주행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먼 미래로 느껴지지만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업을 한 개도 아닌 두 개, 그리고 사실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조명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배터리셀 자체 생산 수직화와 에너지 저장 공간의 보급은 분명 또 다른 현금 창출의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최근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이 바로 보급될 수 없고 몇몇 엄격하게 선정된 운전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보급이 되는 이유는 명백하죠. 바로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율주행을 보급했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보행자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바로 정부 규제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반면 옵티머스를 생각해보면 옵티머스는 초기 기본 개발이 어느 정도만 완료되어도 바로 상품화를 시켜서 소비자에게 팔 수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자동차와 다르게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구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닙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갑자기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옵티머스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주인을 살해한다는 그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는 당연히 제외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로봇 자동차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애플처럼 완벽하게 상품을 다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일단 상품을 개발하고 발표를 한 후 보급 후에 지속적인 보완을 하면서 상품을 다듬어 나가는 테슬라의 상품화 방식을 봤을 때 옵티머스의 보급은 정말 멀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판매를 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간단히 OTA를 통해 하는 것처럼 옵티머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즉 소비자가 처음에 지불했던 가치보다 더욱 좋은 성능의 소프트웨어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면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테슬라 옵티머스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로는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을 $20,000 정도로 잡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한 대당 4천만 원 정도를 한다면 분명 이를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무서워집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발전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들의 집에 보급이 돼서 집안일을 돕는 옵티머스는 영상 자료를 수집해 인공신경망에 그 영상들을 보내서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동의, 얼굴 자동 모자이크, 아니면 오디오 차단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옵티머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더 잦아지고 성능이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 초기 단계에 옵티머스를 사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충성 고객들일 확률이 높고, 제가 맞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의 사생활쯤은 기꺼이 희생을 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테슬라의 발전 또는 인류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마인드셋이 갖춰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로봇 발전 속도를 봤을 때 불안불안하게 걷던 로봇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걷는 것은 물론 빨래를 개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놓은 것을 보면
2030년쯤에는 웬만한 가정에는 한 대씩 있는 수준까지 금방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4년에 가이던스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올해의 자동차 생산량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테슬라를 보면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테슬라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스타트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 주제에 시장에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나 인정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의 성공, 로보틱스의 성공에 도달했을 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